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왜 임명을 안 하시고 국회 협의를 먼저 요구하신 겁니까? 총리, 대통령 많은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했고 또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의 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면 헌정사상 그러한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치 역사상 항상 그런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정치권은 그러한 행정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커버하고 보완시키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그때마다 우리 국회가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덕수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 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1신의 영역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제기적과 문화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아까 우리 법률 대리인께서 한 줄로 최종 변론한 걸로 하기에는 오늘 좀 들어보니 저도 좀 최종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네. 비청구인께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 진리라면 정책과 의견 주장은 항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진영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가장 법치의 으뜸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바로 여야 합의라는 핑계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정권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언행인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77조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비상계엄을 했다 하여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적 그 근거에 의해서 탄핵까지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혼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수습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하나인 일수돼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주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였더라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반성과 성찰은 오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다른 어느 법에도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